사실상 마마무를 기획하고 탄생시킨 작곡가 김도훈은 당초 춤보다 보컬이 돋보이는 멤버들로 아이돌 그룹을 런칭할 계획을 세웠다. 단, 전형적인 보컬팀보다는 랩, 퍼포먼스까지 가미되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돌로서의 걸그룹 멤버를 뽑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실력을 기반으로 잘 노는 애들을 찾다가 휘인과 화사를 보고 독특한 팀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RBW는 마마무의 중심인물로 휘인과 화사를 선발한 후 기본적인 팀 색깔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풍부한 성량과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를 지닌 솔라는 개성있는 목소리와 뛰어난 기교를 가진 휘인과 함께 곡 전체를 압도하는 보컬리스트로서 한무파탈적 매력을 발산하는 화사와 목소리나 외모 면에서 보이쉬한 매력을 지닌 문별은 곡에 트렌디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래퍼로서 합류하게 된다. 굳이 파트를 나누자면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마마무는 멤버 모두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가 가능하다. 래퍼인 문별 역시 다른 세 멤버와 음역대가 다를 뿐 노래를 잘 부른다. 문별의 주변인들 또한 메인 보컬로 데뷔할 줄 알았는데 래퍼로 데뷔해서 놀랐다고. 휘인과 화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중마고우. 여기에 솔라와 문별이 합세하며 팀워크를 키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합숙 복탑방을 얻어 같이 살면서 연습도 하고 숙식도 함께 해결하면서 자연스레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팀 멤버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4명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듯 일설에 의하면 문별과 휘인은 RBW에 선발되기 전에 모 기획사에서 데뷔조 후보로 함께한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팅글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로 밝혀지는데 정리를 하자면 문별과 휘인은 현재의 소속사가 아닌 다른 소속사에서 연습생을 하다가 나간 뒤 RBW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여담으로 문별은 이때 노스페이스 패딩과 교정기, 일자 앞머리를 하고 있었고 휘인은 낯가림이 심해 항상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82화에서 솔라가 밝힌 데뷔 전 에피소드가 매우 짠하다. 마마무는 데뷔 전부터 피처링 등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실력을 어필해왔는데 그 당시 비주얼로 승부를 보던 걸그룹 시장의 정석과는 전혀 다른 걸그룹이어서 쟤네는 안 될 것 같은데 쟤네는 진짜 망한다. 얘네를 굳이 너네는 무대를 잘해야 한다. 무대를 못하면 너넨 끝장이다 라는 악평이 관계자들로부터 사정없이 쏟아졌다. 김도훈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 사실을 함구했다가 데뷔 이후 한참 뒤에야 말해줬다고. 그러한 편견을 딛고 부르의 명곡 출연 등으로 실력파 걸그룹임을 어필하며 걸그룹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현재 아이돌 시장이 각 멤버들에게 프로듀싱 능력, 하다못해 작사와 작곡 능력 등 멤버 개개인의 실력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마마무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마무는 음악적 요소에 집중하며 성장했다. 마마무는 연습생 시절 동안 여러 아티스트의 음원 및 무대 피처링 16에 참여하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웠다. 작곡가 김도훈은 한 인터뷰에서 마마무 멤버들이 연습생이던 시절 프라이머리의 곡 시스루에 직접 안무를 짜고 파트를 나누고 화음을 넣은 후 의상 콘셉트까지 고려해서 무대를 구성해오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마마무가 완벽하게 무대를 만들어왔며 떡잎부터 달랐던 마마무의 재능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RBW의 연습생 교육 관련 영상에서는 연습생들의 개별 연습 결과를 심사할 때 가급적이면 화장을 하지 말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철학이 실력 위주의 뮤지션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0월라에서 개최된 더 일 ST 무 파워티에서 마마무가 좋다라는 마마무의 데뷔 전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기성곡 및 마마무 앨범 수록곡이 들어있으며 보컬과 랩, 댄스의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장난스럽게 모든 곡들을 소화해내는 데뷔 이전 마마무의 앳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니 2집 핑펑키에 수록된 프리킨 슈즈의 초기 안무와 휘인이 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에마오 MMO호 18, 행복하지마, 썸남 썸녀도 포함되어 있다. 퀸시 존슨의 한 애프터파티 모습도 담겨 있는데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제5의 멤버는 아프리카 TV BJ 수댕으로 알려진 최수정이다. 프라이머리의 물음표를 직접 짠 안무와 함께 불렀는데 묵혀두기 아까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였다.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커버의 미공개 버전도 있다. 마마무의 폭넓은 음악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그에 맞는 컨셉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실력은 출중하지만 곡과 팀의 컨셉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쉽게 사라진 많은 뮤지션들이 있기 때문.
이에 마마무가 선택한 컨셉은 레트로, 렛노, 즉 복고풍이었다. 좀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60에서 90년대의 컨셉과 패션으로 마마무의 음악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자는 전략. 따라서 초기에 발표한 음원들은 대개 리얼 세션 기반의 솔, 댄, 재즈,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컬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데뷔 초에 매우 유효하게 적중했다. KBS 브루의 명곡에 여러 번 출연하여 과거의 히트한 곡들을 재해석해 부른 것이 대표적인 예. 2014년 마마무는 1집 헬로 발매 이전에 이미 행복하지마, 썸남썸녀, 히히하헤호 등 세 곡의 합작 음원을 발매하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다. 언급된 음원들은 마마무 1집 미니앨범 발매일인 2014년 6월 18일보다 앞선 1월, 2월, 5월에 발표되었다. 사실 데뷔 초기에 마마무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는 싱어송라이터 에스너의 곡들이 큰 몫을 했다. 마마무 데뷔 이전과 활동 초기에 입소문을 퍼지게 한 행복하지마, 썸남썸녀, 히히하헤호, 피에노만, AHHOP 등이 모두 에스나가 작사 작곡한 작품들인데다 에스나의 곡에 담겨있는 소울 가득한 분위기가 마마무의 끼를 보여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에스나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르려고 아껴뒀던 행복하지마와 썸남썸녀를 마마무에게 선사했다고 밝혔을 만큼 마마무에 대한 애착을 숨기지 않는다. 마마무는 1집 미니앨범에서 에마오 MMO호, 배턴 터치 등 레트로 풍의 음원을 새로 선보이며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괴물 신인으로서 기존의 아이돌 걸그룹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걷기 시작한다. 데뷔 무대에서 잘 보면 솔라의 콧수염 소품이 중간에 떨어졌음에도 시선 흔들림 등이 카메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대를 무사히 끝마쳤다. 심지어 의도했던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떨어뜨린 소품을 춤 동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멀리 차내버리기까지 한다. 화사 역시 중간에 신사숙녀 여러분을 템 카운트다운 여러분으로 바꾸는 애드리브를 넣기도 했다. 마마무의 데뷔 이전 로고는 아래와 같으며 정식 데뷔 이전 합작 앨범인 행복하지마, 썸남썸녀까지 앨범 로고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 등에서 가끔 등장한다. 여담으로 휘인의 소개 인사에는 휘익 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는데 휘인은 휘파람을 잘 불지 못하는 관계로 데뷔 초 때에는 다른 멤버가 대신 휘파람을 불어주기도 하였다. 또 문별이 주간 아이돌에서 말하길 반짝반짝을 안 하는 이유가 수치스러워서 라고 한다. 또 팬미팅이나 무무들과의 대화를 끝낼 때면 항상 무무들과 함께 단명 디지몬드로 마무리 짓는다. 초기에는 디지몬이라고 대답해주는 무무가 적었으나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디지몬이라고 답해준다. 최근에는 마마무 월드투어에서 화사와 문별이 만들었는데 멤버가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면 팬들이 모두 사랑해 라고 답해준다. 솔라는 그걸 줄여서 죽십이라고 하는데 팬들은 그거에도 사랑해라고 답해주었고 죽 하면 사 라고 답해준다. 휘인, 화사와 달리 솔라와 문별은 데뷔 당시 만 23세, 솔라, 만 22세, 문별이라는 걸그룹 시장 메타에 맞지 않는 고령의 나이에 데뷔했다. 솔라는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모양. 마마무는 핸드마이크가 생명이라 할 정도로 보컬 실력이 뛰어나다. 컴백 전쟁, 퀸덤 이후로 팬들이 선물한 검은색 바탕에 마이크 윗부분에 금색 포인트가 된 커스텀 마이크를 사용한다. 차별화된 특징은 역시 쌓인 전원의 독보적인 실력. 마마무는 데뷔 초부터 포지션을 보컬 퍼포먼스 랩으로만 나누어 메인 리드 서브 등의 포지션 우열 구분이 없다. 멤버 4명 모두 비교할 필요 없이 실력이 출중하고 그 특성이 각각 다르며 사실상 모든 멤버들이 각각 포지션 내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팀이다. 넷 모두 다른 걸그룹에서 데뷔했다면 메인 보컬 자리를 꿰찰 정도의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 랩 담당 문별은 물론이고 나머지 셋도 랩 실력이 우수해 리드래퍼 구분된다. 무대를 보면 리더 솔라부터 막내 화사까지 멤버 전원이 완벽에 가까운 합으로 쌓아올리는 화음 및 중간중간 개별 애드리브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 배당받는 보컬 파트를 두고 굳이 분류하자면 솔라는 곡의 하이라이트와 풍성한 성량을 바탕으로 하는 고음 애드리브를 주로 배당받으며 이는 메인 보컬의 파트 배분과 일치한다. 휘인은 뛰어난 기교로 곡의 분위기를 이끌고 솔라와 함께 고음 애드리브를 하기도 한다. 이는 리드 보컬의 파트 배분과 일치한다. 화사는 음색을 활용해 도입부, 훅, 베이스 등의 파트를 전담하며 이는 서브 보컬의 파트 배분과 일치한다.
물론 이는 배당받는 파트의 특성을 통해 유추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는 메인 리드 서브의 구분이 없다. 심지어 공식 래퍼 문별만큼은 아니라도 나머지 셋의 랩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며 문별의 보컬도 상당한 수준이다. 마마무의 강점은 특히 MR 제거 영상에서 돋보인다. 유튜브 등에 돌아다니는 MR 제거 영상에는 항상 CD 씹어먹는 마마무, 대체 MR은 언제 제거하는 건가요? 등의 상찬이 달린다. 오히려 MR을 제거한 버전이 노래가 더 돋보일 정도? 너나 해에서 중독성 있는 구절로 평가받는 솔라의 부르르러나 문별의 드릉도 음원이 아닌 전부 애드리브다. 데뷔 7년 차인 현재는 MR 제거하면 마마무라는 이름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실력파 그룹이 되었다. 항상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이다 보니 음원을 틀었을 때 본인들도 누군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착각할 정도다. 이러한 실력을 통해 마마무는 현재 활동 중인 걸그룹, 아니 아이돌 전체 중 단연 최고의 실력파 이미지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마무의 후배뻘 되는 아이돌 그룹들은 심심찮게 인터뷰를 통해 마마무가 롤모델이다. 마마무처럼 성장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한다. 지금도 마마무의 공연 영상의 댓글을 보면 얘네를 아이돌이라고 봐야 하나, 마마무는 아이돌이 아닌 것 같다. 같은 류의 댓글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심지어 RBW 녹음 디렉터인 가구상도 퀸덤 파이널 미션 곡을 녹음할 때 화사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디렉팅하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극찬했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별다른 지적 없이 칭찬을 쏟아냈다. 녹음 디렉터 입장에서도 편한 가수라는 소리다. 자생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멤버들이 앨범 작업에 많이 참여하기에 생긴 별명으로 컨셉 기획, 디렉팅, 안무, 홍보까지 다양한 파트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안무의 경우는 데뷔 이전 발표한 행복하지마, 썸남 썸녀부터 데뷔 이후 곡들까지 대다수의 안무를 멤버들이 직접 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가사나 안무에 대한 멤버들의 자율성이 높다 보니 일찍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덕질해온 사람이라면 더 즐겁게 앨범과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전 곡의 포인트 가사들을 후속곡 가사에 이스터에그로 넣거나 안무를 응용해서 다시 써먹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 실제로 정규 1집 타이틀곡 넌 이즈 먼들의 헤이 에마오 에메모호 피아노맨 음오아예 라는 가사가 있다. 소속사는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레드벨비트과 러블리즈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았고 홍보도 이듬해 초에 나온 소나무와 여자친구에 비해서는 미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데뷔 직후 활동 영상들이 페이스북 등의 SNS에선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 등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다. 작곡가 및 프로듀서의 프로듀싱 그 자체에 의존하기보단 음반에 있어 각 멤버가 작사, 작곡 형태로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솔라는 마마무 정식 발매 음반에 본인이 단독 작사, 단독 작곡한 곡을 여러 번 수록시킨 적이 있으며 문별은 거의 모든 랩 파트를 본인이 작사하며 매 앨범마다 꾸준히 작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휘인은 마마무 앨범뿐만 아니라 타 아티스트의 곡의 작사를 맡을 정도고 화사는 데뷔 앨범부터 1년에 최소 한 곡 이상 꾸준히 참여 중이며 역대 마마무 타이틀곡을 비롯해 본인의 솔로 앨범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멤버 문서의 작사, 작곡 문단 참고. 사실 마마무는 4명 모두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었다. 방송과 브이라이브에서 그렇게 방방 날뛰는 넷을 생각하면 뭔 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데뷔 초반에는 연예인 친구가 없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 다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라 많이 어색해했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도 매우 다양하다. 컴백 전쟁, 퀸덤 출연 당시 낯가림으로 인해 첫 화에서 엄청난 어색함을 풍겼으며 MAMA 같은 대형 시상식이나 지상파 3사 연말 가요 무대 등에서 원샷이 잡히면 깜짝 놀라고 동공지진 플러스 어색한 시선 처리가 따라온다. 휘인의 경우 비밀 언니에서 걸그룹 대선배 효연과의 첫 만남부터 어색함에 난리를 쳤지만 이야기를 하며 공통점을 찾고 친해졌다. 다만 최근에는 연차가 쌓이며 이러한 낯가림이 많이 줄어든 듯하다. 그러한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는 멤버가 바로 문별. 문별은 어벤걸스에 이어 스튜디오 문나잇까지 정기적으로 오디오쇼를 진행하며 다양한 게스트들의 출연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며 이제는 사실상 낯가림이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고 그 외 솔라나 화사도 여러 예능에 단독으로 출연하며 인맥을 넓혀감에 따라 낯가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마마무는 데뷔 초기 2014년의 레트로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미디움 템포의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보컬 그룹을 표방하였다. 이 당시에 발표하는 곡은 대개 공통적으로 브라스밴드와 재즈피아노가 반주에 포함되고
빅밴드를 기반으로 한 업템포 스윙이나 펑키한 분위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재즈한 느낌을 주었다. 곡 역시 노래 중 화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고 멤버들이 이 부분을 잘 소화하고 있어 실력파 보컬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에노마니 같은 스윙 장르는 대한민국에서 타 장르에 비해 인기가 없어서 실력에 비해 호응이 컸던 편은 아니다. 애초에 레트로 사운드라 칭해지는 재즈, 펑크, 스윙, 락앤롤 등은 아이돌 댄스 음악의 비중이 높은 한국보다는 밴드 활동이 활발한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장르이다. 이 때문에 2015년을 기점으로 마마무의 유튜브 영상에 영어로 작성된 댓글들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레트로를 표방하던 데뷔 시절을 지나 데뷔 1주년에 정식 발매한 드모아예를 통해 마마무는 트렌디한 댄스곡으로도 재능이 충분함을 증명해내며 대중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걸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후 연이어 발표한 앨범들을 통해서도 마마무는 충분한 재능과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꾸준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핑펑키와 정규 앨범 멜팅을 통해 레트로보다는 빈티지 느낌이 강한 보컬 퍼포먼스 그룹으로 레트로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MMORI에서는 락비트에 맞춘 화려한 댄스곡 디켈커마니를 2017년 6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퍼펠에서는 펑키와 디스코가 섞인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을 2018년 3월 발매한 미니 앨범 옐로우 플라워에서는 일렉트로닉과 하우스 장르를 접목시킨 별이 빛나는 밤을, 같은 해 7월 발매한 레드문에서는 라틴과 레게가 공존하는 너나 해를, 11월 발매한 미니 앨범 BLUE S에서는 블루스풍의 미디엄 템포 댄스곡 윈드 플라워, 2019년 3월 발매한 미니 앨범 와이드윈드에서는 신나는 레게 리듬의 고난도의 댄스를 곁들인 고고베베를, 2019년 11월에 발매한 정규 앨범 리얼러티 인 비얼레시 K에서는 일렉트릭 댄스곡의 빡센 안무로 점철된 힙을 선보이는 등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선보이는 독보적인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로서 마마무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다. 보컬은 솔라, 휘인, 화사, 랩은 문별과 화사, 퍼포먼스는 문별과 휘인이, 애드립은 대부분 화사. 팀의 리더는 솔라가 맡음으로써 각 멤버마다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잘 어우러져 높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또 여유있는 무대와 더불어 매 음방마다 편곡과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다채로움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에마오 MMO호 활동 당시에는 두 가지 버전의 무대를 선보였고 피에노만 활동에선 팬들이 가장 원하는 퍼포먼스를 깨알같이 넣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피에노만 활동 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매 음방마다 포인트 안무에 변화를 준다거나 래핑이나 내레이션을 그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매번 음방을 챙겨보는 재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칼코마니의 경우 기본 편곡이 매우 웅장하기 때문에 축하 행사나 기념 행사에서 자주 쓰이는 데다 빅밴드 스타일을 가미해서 관객을 압도하는 편곡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까지 남겼으니 괴물 신인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마마무만의 특색을 살려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마마무의 주적인 강점은 흥이 나서 무대 자체를 즐기는 모습들로 데뷔 무대에서부터 신이 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태도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져 무대 매너와 완성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10대, 20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또한 내 멤버 간의 파트 분배나 목소리 조화가 좋다. 또한 팬층도 점점 두터워져 에마어 MMO호 활동과 피에노만 활동의 음방을 비교해보면 호응도 차이가 있다. 2015년 7월 드모아의 활동이 신인급 아이돌로서는 역대급 대박을 터뜨리며 떠오르는 시내에서 탑급 걸그룹 중 한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팬덤도 어마하게 증가했고 실력과 개성을 확실히 어필해 드러나지 않은 라이트 팬도 엄청나게 확보하게 되었다. 키키캐스트에서 신인급 한정도 아니고 기존 인기 걸그룹까지 포함해 진행한 걸그룹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 거기다 본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주간 아이돌 촬영이 확정되고 2016년 2월경 컴백 기념 재출연하였다. 2016년 2월 26일 첫 정규 앨범 멜팅으로 컴백한 마마무는 I Miss You와 딜 센티미터의 자존심으로 선공개곡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넌 이즈 먼들로 처음으로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 1위를 달성했다. 넌 이즈 먼들의 성공 이후 여러 미디어에서는 지즈먼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넌 이즈 먼들은 2016년 멜론 연간 차트 15위를 기록했고 자이 미스 유 또한 2016년 멜론 연간 차트 78위를 기록했다. 2016년 11월 7일
디켈커마니로 컴백한 마마무는 소속사의 미숙한 마케팅 탓에 초반 성적이 부진했으나 음악방송과 여러 시상식 무대를 돌면서 역주행이 시작되고 청룡 영화상 축하 무대에서 영화 속 명대사를 이용한 애드리브로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새벽에 나비잠과 결투를 벌이다가 실시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마마무의 저력이 한 번 더 입증되는 셈이었다. 역주행을 한 만큼 올해 차트에 상주해 있었으며 2017년 멜론 연간 차트에는 33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6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컴백했다. 컴백하자마자 뜨거운 반응으로 멜론 차트 3위에 진입했고 이후 실시간 1위를 달성했으며 24시간 이용자 수 94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걸그룹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내 시즌 4컬러 앨범을 계획하면서 화려한 음원 출시를 예고했다. 1월에 그 신호탄으로 7회조가 선공개되었다. 3월 옐로 플라워가 발매되었는데 화사의 상징인 꽃을 의미한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전보다는 힘을 많이 뺀 곡으로 평가되어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발매한 지 2달이 되었으나 아직도 일간 차트에서 10위권에 들고 있으며 2018년 연간 차트에서 탑10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는 장덕철, 닐로, 숀의 노래들 때문에 결과는 13위. 의혹으로 의심받는 노래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10위이다. 2015년 이후 꾸준히 대학교 축제 및 기업 행사에서 가장 많이 찾는 걸그룹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20년 가온 연간 디지털 종합 차트 탑 200의 그룹곡과 멤버 개인곡, 피처링이나 OST 등의 참여곡을 포함해 총 7곡을 차트 인식했다. 마마무라면 믿고 듣는 일명 믿든마무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2020년 전세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K-팝 아이돌 탑 100에 마마무 mem버 4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그중 멤버 화사는 9위에 랭크되며 웬만한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보다 높게 랭크되기도 했다. 샵사인 2021년 2월 기준 멜론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아티스트 9위에 랭크되어 있다. 걸그룹으로서는 레드벨비트에 이은 2위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에서의 입증을 통해 마마무의 대중적 입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연예인의 롱런의 가장 중요한 몇 억의 비율에선 같은 시기 데뷔한 걸그룹 중 압도적이라 볼 수 있다. 이 함성 소리만 봐도 남자들 목소리가 거의 없다. 그리고 2015년 6월 드모아예가 대박이 나면서 남성 팬도 증가하였다. 2016년 2월 26일 멜팅 정규 앨범 발매 후 팬카페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 팬도 다시 늘어난 듯 보인다. 2021년 11월 기준 멜론 차트에서 역대 K-팝 여성 아티스트 중 총 감상자 수 3위, 걸그룹 기준 유일하게 1억 명을 넘기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중소기획사 출신임에도 감상자 순위에서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을 뛰어넘는 이러한 성과를 보인 것을 통해 마마무라는 그룹의 뛰어난 대중성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더불어 2021년 걸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년 내내 탑10을 유지해온 단 4개의 그룹 중 한 팀에 랭크되었다. 또한 2023년 진행한 미국 콘서트 투어는 역대 K-팝 걸그룹의 첫 미주 투어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이렇듯 3세대 대표 걸그룹 중 하나로 뽑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의 대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원 차트 순위 기록. 그 중에서도 전간 차트와 연대 차트는 웬만큼 히트한 곡이 아니면 차트인하기 어려운데 마마무는 2014년 6월 데뷔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내내 연간 차트에 최소 한 곡 이상의 곡을 차트인시키는 엄청난 기록을 유지 중이다. 수많은 커버곡, 피처링, 음악 예능 출연을 통해 마마무는 믿든마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일례로 행복하지마를 발표한 이후 솔라와 휘인이 UV에 쿨하지 못해 미안해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개그감 충만했던 원곡의 분위기에 절정의 화음을 담아 쓸고컬의 노래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데뷔 당시부터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프라이머리, 물음표, 스윙스, 에일리얼 레이디, 스토시, 러브미 등 국내외 가수들의 노래를 그들만의 스타일로 변주해 선보이며 청취자들의 찬사를 받았고 에마어, MMO호의 간주에 당대의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삽입해 부르면서 여유 넘치는 센스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연말 시상식에서는 마마무가 부르는 히트곡 메들리가 고정 레파토리였을 정도로 마마무의 커버곡은 원곡을 무색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마마무는 2019년 3월 기준 음원으로 발표된 피처링 참여곡만 30곡에 가깝고 듀엣으로 발표한 노래는 10곡이 넘을 정도로 데뷔 초부터 동료 아티스트들이 협업하기를 원하는 최애 아티스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화사와 휘는 데뷔 이전부터 솔비, 팬텀, 스탠딩 에그 등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솔라와 문별은 데뷔 이후 양다일, 유성은 등의 보컬이 돋보이는 실력 좋은 아티스트들의 곡에 피처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유리상자는 리메이크 버전의 신부에게의 마마무의 코러스를 담았고 2019년 김현철은 13년 만에 컴백 앨범에 휘인과 화사가 부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를 실었으며 2019년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방송 10주년을 기념한 컴필레이션 음반에 화사가 부른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을 실었을 정도. 마마무는 KBS 브루의 명곡, JTBC 슈가맨, MBC 다시 쓰는 차트쇼, KBS 입맞춤, 햄넷 퀸덤 등의 음악 예능에 단골로 초대되는 게스트이기도 하다. 브루의 명곡에는 첫 출연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실시간 검색 순위가 급상승했고 다음날 마마무를 집중 조명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데뷔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완전체로 8회 출연하며 역대 최초의 걸그룹 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마마무와 무무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슈가맨에는 3회 출연하여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실제로 마마무와 맞붙는 팀들은 하나같이 부담이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2019년에 처음 방송된 다시 쓰는 차트쇼 입맞춤에는 첫 방송에 솔라, 문별이 각각 출연했을 정도로 마마무는 음악 예능에서 믿고 쓰는 출연자로 자리 잡았다. 여담으로 챔비시 복면가왕에서는 가창력이 눈에 띄는 젊은 가창자에게 매우 높은 빈도로 마마무의 멤버 중 누군가의 거희라고 언급했고 덕분에 마마무는 여러 번 출연하지 않고도 인지도를 높이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엠넷 퀸덤에서는 우승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경연 내내 상위권에 랭크되는 저력을 보여주며 6팀의 컴백 싱글 가운데 가장 높은 음원 성적과 문자 투표로 우승을 차지했다. 게다가 마마무는 퀄리티가 높은 CM송을 부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니시아 네스트 걸 크러쉬, LG전자지 5 기대해도 좋은 날, 코카콜라 테이스트 더 필링, JTBC 브랜드 송, 매일 유업 매일 봐요, 다비치 안경 다 비디나, 반다르, WANNA BMSLF 등 제품의 판매량이나 인지도와는 별개로 마마무가 부른 CM송만은 매번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위력을 보여왔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혜자스럽다. 마마무 콘서트의 공식적인 러닝타임은 늘 2시간 내외로 공지되지만 실제 공연 시간은 거의 3시간에 육박한다. 그만큼 마마무는 히트곡도 많고 솔로곡, 피처링 커버곡들까지 다양해서 2시간에 우겨넣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내 멤버의 재능도 워낙 뛰어나서 이들의 솔로 공연 파트만으로도 30분이 훌쩍 넘어가 버릴 정도이고 막간에 방영되는 재기발랄한 VCR까지 포함하면 3시간을 공연해도 아쉬울 정도이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화려하다. 기존 곡들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항상 새롭게 편곡해서 가급적 풀밴드를 통해 연주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화려한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마마무 초기 앨범에 수록된 레트로풍의 노래들은 애초에 풀밴드 연주에 최적화된 곡들이어서 실제 공연에서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퀸덤에서 방영된 콘서트 버전의 데칼코마니 역시 기존 곡을 행진곡풍으로 편곡하고 두터운 밴드 사운드로 연주한 경우에 속한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잔재미가 폭발한다. 기본적으로 멤버들 간의 케미가 좋아서 주고받는 말에 티키타카가 재미있을 뿐더러 막간의 시간을 채우는 용도로 삽입되는 게임 및 VCR에서도 멤버들의 장난스러운 재능이 끊임없이 웃음을 준다. TV 예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낯가리는 마마무가 아니라 판을 깔아놓으면 제대로 놀아제끼는 마마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마무의 봄소풍, 마마무 여름방학, 포시즌 인터뷰, 1cm의 자존심 상황극, 팬미팅 실루엣 토크는 유튜브에서도 팬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영상들이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팬클럽 선예매에서조차 원하는 자리의 티켓을 한 번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만큼 마마무의 팬들이 콘서트에 보내는 신뢰가 두텁다는 뜻이다. 일부 현장 발매분의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너 시간 이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마저도 티켓을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마마무의 콘서트는 컨셉트가 확고하다.
마마무는 2016년 첫 단독 콘서트에서 MOSAKL, MMMO 플러스 뮤직 플러스 CORFL 이라는 컨셉트로 기획되어 마마무의 다채로운 모습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며 2017년 MOSAKL 커튼콜로 이어졌고 2018년 콘서트에서는 사시전 4컬러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사시전이라는 컨셉트로 기획되어 2018 사시전 SS부터 2019 사시전 FW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처럼 마마무 콘서트의 컨셉트는 생뚱맞은 세계관을 끌어와서 급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롯이 내 멤버들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하지만 모든 문화예술 산업이 그렇듯 마마무 역시 코로나19로 치명타를 맞았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프로듀서 팀의 이상호 이사가 밝히길 마마무는 공연이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에 최적화된 그룹이라 오프라인 콘서트로 화려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 코로나19로 모든 콘서트가 취소된지라 자연히 마마무의 강점을 살리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온라인 콘서트라는 대체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의 감동을 살리기는 어려워서 하루 빨리 오프라인으로 마마무를 만나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